너무 이게 공간이 없으니까 원래 여기까지 써야 돼. 그럼 이제 내용으로 봤을 때 세 줄로 이루어진 형태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세 줄로 이루어진 갈래를 우리가 시조라고 해요. 일단 시조라고 하는 거 일단 여기다가 먼저 밑줄 한번 쳐볼까요? 시조. 자, 그러면 시조라고 하는 거는 형식상의 특징이 있는데 이제 웬만하면 좀 외워두면 좋아요. 자, 시조 어떤 형식상의 특징이 있을까? 일단 세 줄이니까 삼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삼장. 뭔가 너희랑 이걸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3장. 그래서 3장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하나하나 그 해당하는 줄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을 초장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있는 것을 중장,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을 종장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런 형식상의 특징은 이해할 수 있겠지? 늦은 이유는? 네, 네. 62쪽이야? 네, 쌤 하고 있을게. 네.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하나씩 봐볼까요? 자, 지금, 잠깐만. 하나 더. 3장 그리고요, 6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6구라고 하면은 한 장에 몇 개의 구씩 있길래 6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걸까? 한 장에 몇 개 있어야 6구가 나오겠어. 한 장에, 자, 한 장에 몇 개, 두 개, 그치? 3 곱하기 2는 6이니까. 이 정도는 알지, 그치? 네. 그래서 이 각각의 끊어보면 돼. 그러면 이거 읽어보면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이렇게 끊겨지잖아. 중간에서 이렇게 끊겨져요. 요 마지막도 한번 읽어볼까? 쉰밥이 그릇 끄듯 한들 너 먹일 줄이 있으랴 해가지고 지금 읽어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것이 끊겨. 그래서 이런 이제 정형화된 형식을 3장 6구라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다른 별개의 시조인데 일반적인 시조에 대한 내용은 45자 글자수야. 45자 내외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는 형식상의 특징 이해가? 그치? 그리고 얘들아 종장의 특징도 있어. 자, 종장은요. 첫 음보가 무조건 3음절로 시작해요. 3음절. 자, 그러면은 리연아, 그러면은 여기서 종장의 첫 음보 3음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 네, 쉰밥이 맨 마지막. 그래가지고 종장의 맨 첫 이제 음보에 해당되는 음절이 3음절로 시작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딱 작품으로 확인해보면 이렇게 세 줄로 있잖아. 그러면은 종장만 읽어도 그 작품의 주제를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종장의 첫 음보 3음절로 시작하면서 시상을 집약하는 효과도 있더라라는 것도 같이 맞춰서 이해해두고 있으면 좋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네. 종현아, 쌤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네, 다른 애들은 들었는데 안 웃더라고. 정연이는 웃지 않을까? 고전시랑 고전소설을 제일 많이 쓴 작가는 누굴까? 넌센스 퀴즈야. 누굴까? 미상이에요, 미상. 미상 뜻 뭔지 알지, 정연이? 미상 뜻 뭐야? 작가를 알 수 없다라는 뜻. 네. 쌤 이거 어제 밤부터 준비한 개그거든? 근데 아무도 안 웃어가지고 쌤 지금 되게 막 민망해요. 지금 등에 막 땀나고 있어. 네, 내용으로 볼게요. 네,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라고 하는데 연화문 무슨 뜻이래? 얘들아 옆에 나와 있잖아. 이 정도 보는 정성은 무슨 뜻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치. 그럼 얘들아 개 몇 개나 몇 마리나 키우는 거야? 많이 키우는 거죠. 그래서 개를 많이 기르는데 요 개같이 얄밉겠느냐 라고 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다음처럼 뭐뭐 하겠느냐 이런 거 무슨 표현법이라고 했었는지도 기억나니? 뭐뭐 하겠느냐 물어보는 거. 자, 한번 퀴즈를 내줄게. 종현아, 쌤이 좀 일찍 다니면 어때? 이거 진짜 물어보는 거야? 조금 일찍 다니면 어때? 이거 물어보는 거야? 무슨 뜻이야? 그치? 일찍 오라는 뜻이잖아. 또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리언아 숙제 100장 풀어올까? 이거 무슨 뜻이야? 100장 풀어와! 라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의문의 형식으로 물어보고 있지만 의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장 안 풀어. 그만큼 많이 안 내. 네. 괜찮아요? 네. 볼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서리법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서리법. 서리법이 뭐라고?
의문의 형식으로 물어보는데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닌 거야.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 그건 무슨 뜻이야? 개를 많이 기르는데 지금 많이 기르는 이 많은 개들 중에서도 이 개같이 얄미운 개는 없다. 얘가 너무나도 얄미운 개다 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스스로도 해석할 수 있겠어? 또 볼게요. 자, 미음이 오면은 꼬리를 회치며 치띠락 내리띠락 반겨서 내닫고, 그럼 얘들아 여기서 끊어볼까? 자, 이 개가 요 개가 미운임이 오면은 어떻게 한대? 막 반긴대. 그럼 나는 얘를 싫어. 얘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미운 사람이 오면은 엄청 반기고요. 고운임이 오면 어떻게 한대? 막 뒷발을 버둥버둥 부르는 나라 캉캉 짖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을 돌려보내게 한대. 근데 얘들아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개 때문에 내 곁을 떠나는 걸까? 그치? 그럼 무슨 뜻이야? 그냥 임은 내가 싫어서 떠나는 건데 개 때문이라고 지금 개 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개 탓을 하고 있다, 남 탓을 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죠. 남 탓을 하는 화자의 모습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은 그냥 내가 싫어서 떠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탓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특징도 하나 볼게. 회회, 취찌락, 내리띠락 이런 표현 어때? 회회, 밑줄 한번 쳐볼까? 회회, 취띠락, 내리띠락. 그리고 뒤에서도 버둥버둥, 무르릉 나락, 캉캉 짖어서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것들 어떤 표현 같아? 그치, 그치, 뭔가 비슷한 구절들이 반복되고 있긴 한데 똑같은 표현은 반복되진 않으니까 반복법은 아니야. 이런 거는 음성상징어라고 해요. 음성상징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표현을 이제 반복해서 사용해가지고 어떤 움직임이나 아니면은 이제 소리 같은 것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음성상징어라고도 한번 써볼까요? 쌤이 오늘 수업을 엄청 일찍부터 했더니 렉이 좀 걸리네. 네, 음성상징어. 네, 음성상징어. 그래서 음성상징어는 뭔가 모양을 본다는 거. 예를 들어서 뾰족뾰족 막 이런 거 모양을 본다는 거, 아니면은 막 이런 쾅쾅 우르르 쾅쾅 막 이런 거 소리 본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본다거나 소리를 본다는 것을 음성상징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도 괜찮아? 네, 그러면 자, 칸칸 짖어서 도로 가게 하느냐? 자,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무슨 뜻일까? 쉰밥이 남더라도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까요? 쉰밥이 남더라도 너 먹일 줄이 있으랴 라고 해. 그럼 이것도 똑같이 무슨 표현법이야? 그치, 사리법. 그럼 이거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너 먹을 그릇이 있겠느냐? 무슨 뜻이야? 너 먹을 그릇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개가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은 막 쫓아내가지고 이 개가 미워. 그래가지고 이 개한테 쉰밥, 이렇게 다 쉰밥이 있어도 하나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 줄밖에 안 되니까 오늘 되게 짧아서 좋지 않아?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네. 그리고 얘들아 지금 읽어보면은 이거 어디가 좀 길어 보여? 그치, 중장이 엄청 길어 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중장이 긴 형태를 사설시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설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야기의 흐름이 긴 그런 표현을 사설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중장이 이렇게 긴 표현을 사설시조라고 한대요. 이런 것들 토대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작품으로 시작이 되는데 서경 어디일까? 서경 서울이야, 서울. 그래서 내용으로 볼게요. 자, 서울이지만 자, 그럼 지금 화자 어디서 살고 있어? 그치,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자, 다 까진 곳 서경을 사랑하지만 근데 얘들아 이 서울을 진짜 이거를 닦은 걸까 내가? 무슨 뜻일까? 얘는 새로 수도를 닦은 거야. 수도를 닦은 곳. 그래서 새로 닦은 서울, 그래서 수도를 새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서울을 지금 사랑하지만 자, 이별할 바엔 길쌈배를 버리고 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길쌈배라고 하는 거는 너희 배틀 짜는 거 뭔지 알아? 그렇게 옷감 짜는 거, 그 배로 옷 짜잖아. 그럼 길쌈배라고 하는 거는 옷감을 짜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옷을 만드는 일은 보통 여자가 있어, 남자가 있어? 여자가 있잖아. 그래서 여정화자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단서로 찾아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별할 바에는 길쌈배를 버린대. 그리고 어떻게 한대? 저를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얘들아 헤어지면은 너희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었던 적 있어? 연애 해본 적 있어? 없나? 있던 것 같은데 없나? 네.
그러면 얘들아 헤어졌어. 내가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졌어. 그럼 어떻게 할래 너희는? 그래 우리 그냥 그만 만나 이럴 수도 있고 아니야 제발 나 다시 만나줘 이렇게 빌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선 어떻게 한대? 울면서 따라가겠대.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어요. 적극적인 행동. 따라갈 것 같아 윤여가? 울면서 나 다시 살아계시면 나 따라갈래 이러면서 따라갈 것 같아? 그치? 막 그런 여기서 하자는 막 따라간다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서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뭘 버리고 따라간대? 얘들아 여자가 그때 당시에 돈을 벌 수 있었던 직업이 있었어? 그때 당시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옷 이런 거 짜가지고 소일거리로 돈을 버는 역할을 했던 건데 이 지금 이러한 길쌈배를 버리고 따라간대. 내 직업을 포기하고 따라간다라는 거잖아. 얼만큼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지 그 정도가 눈에 또 보이죠. 자,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라고 나와져 있는데 지금 사공이라고 하는 거는 배를 운전하는 뱃사공을 얘기해요. 뱃사공. 자 그러면서 너희 각시가 음탕한 짓을 하는 줄도 모르고 떠나는 배에 내 남편을 태웠느냐 사공아 라고 해. 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님이 왜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새거 사공이 여기다가 배를 놔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님이 이 배를 타고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공 때문에 떠난 거야? 사실 나 때문에 떠난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사공의 탓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사공의 탓. 그냥 내가 싫어서 임은 내가 싫어서 떠난 건데 사공 때문에 떠났다고 그냥 이렇게 사공의 탓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를 타며 꺾을 것이다 라고 해. 근데 얘들아 꽃을 꺾는다는 거 사실 무슨 의미일까? 나랑 헤어졌어. 나랑 헤어져서 얘가 딴 나라로 가. 그럼 딴 나라 가서 얘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다른 여자를 만날 것 같다 예요. 그래서 여기서 꽃은 여자라는 의미였어. 다른 여자. 그래서 이제 작품을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풀어봤을 때 답만 먼저 확인하면요. 4번이 답이 됐었죠. 왜냐하면 이제 모두 거부하고 있지 않아. 둘 다 여기서 윗글과 화자는 이별을 미안해. 잠깐만. 네. 그래서 윗글과 보기 화자는 모두 적극적인 태도로 임과 이별을 거부하고 있다라는데 이거는 보기 화자만 그렇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윗글의 화자는 그냥 개탄만 하잖아. 임 따라가겠다 이런 말 없지. 그래서 윗글은 틀린 내용이 돼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 내용 토대로 봤을 때 괜찮아? 문법 하고요. 정연이만 비문학 좀 봐줄게. 얘들아 중간 원래 현대소설까지 하려 했는데 시간이 모자랄 것 같죠? 네. 일단 된소리 대기라는 현상이 옆에 나와져 있어요. 그걸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 6강에 있는 70쪽 한번 볼까요? 6강 70쪽 된소리 대기 현상. 다른 애들 리아나 못 들은 애들이 있어서 쌤 앞에 좀 다시 설명할게. 주연이도. 네. 일단 된소리 대기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써볼까요? 종현이랑 윤혁이는 써놓을게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읒, 쌍시읒, 쌍지읒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된소리 대기는 된소리가 아닌 게 된소리로 바뀌는 거겠지. 자 그러면 어떤 게 어떤 걸로 바뀌었었는지 리아나 기억나? 뭐가 뭐로 바뀌는 거야? 그치? 그치. 이런 것들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이 이렇게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된소리 대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종현아 너 이거 발음해봐. 국밥 발음할 때 원래 표준 발음은 국밥이라고 소리가 나.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된소리로 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한 번씩 봐볼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용언의 어감 받침 니은 미음이 여기다가 밑줄 한번 쳐볼까요? 근데 리안이랑 주연이도 밑줄은 다시 한번 쳐놓을게. 근데 쌤이 쳐놨지? 네. 용언의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는 된소리가 나타난대. 얘 윤여가 발음 한번 해볼래? 신발을 신다라는 의미에서. 그치? 이렇게 된소리로 바뀌어지는 거 느껴져? 그치? 근데 예외 조건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여기서 이거 습득물 신고라는 단어가 있어. 자 그러면은 종현아 이거랑 무슨 차이일까? 얘는 품사가 뭐야? 그치? 얘는 품사가 뭐야? 얘는 명사.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 동사는 다음처럼 바뀌어지는데 습동물 신고 같은 저런 명사는 된소리 대기가 안 나타난대요. 이것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자, 둘째 여기서 끊을게. 한자어는 된소리 대기가 나타나는데 고유어는 된소리 대기가 안 나타난대. 한자어는 이렇게 친절하게 한자를 알려주겠죠. 한자어에서만 된소리 대기가 나타난다. 자, 셋째.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 오면은 또 된소리 대기가 나타난대요. 근데 관형사형어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관형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관형어. 뭔가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걸 관형어라고 하거든. 관형사라고 하면 기억나려나? 1학년 때 했던 품사 내용이 있는데요. 관형어라고 하는 거는 체언을 꾸며, 예를 들어서 한번 또 설명해 줄게요. 관형어라고 하는 거는 체언을 수식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쁜 선생님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어때?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런 명사를 예쁜이 꾸며주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관형어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를 관형어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관형사형 어미 뒤에 이렇게 오면은 또 된소리 대기가 나타난대요. 예를 들어 볼까? 자, 살것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거 살것것 해가지고 이렇게 된소리 되는 거 느껴지니? 살것.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을 된소리 대기라고 하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이제 한 편에서 내용으로 볼게. 명사랑 명사가 결합해서 합성 명사가 될 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한 번씩 내용으로 볼까? 근데 이거는 얘들아, 이거 발음하면 발음 어떻게 되니? 콧등 혹은 콧등이라고 발음되는 거 느껴져? 그래서 뭔가 등이 뜬으로 바뀌어져. 그래서 일단 여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도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쌤 컴퓨터 4개 좀 걸려서 쌤 화면으로 쓰면서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너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얘들아, 너희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이거 무슨 뜻일까? 이게 매랑 돼지랑 결합한 거야. 매는 무슨 뜻이야? 산. 그럼 얘들아,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돼? 멧돼지 해가지고 뒤에 이 디귿이 멧돼지 해가지고 쌍디귿으로 발음되는 거 느껴져? 그래서 이렇게 멧돼지라고 해가지고 된소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된소리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시옷으로 알려주기로 약속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결합할 때 그 사이에 시옷이 있으면 뒤에를 된소리로 발음하라는 그런 표현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 이것까지만 할게. 네. 자, 그러면 얘들아, 내용으로도 하나 봐볼게. 자, 그럼 콧등이라고 하는 거 그럼 어떻게 써줄까? 콧등. 어떻게 쓰겠어? 콧등. 받아쓰기 한번 해볼까? 얘들아, 콧등 써봐. 코의 등 말하는 거 있잖아. 콧등 지금 단어 한번 써봐. 솔직히 유치원생도 쓰는데 이 정도는 알지. 그치. 아니, 설마 종이를 때리면서 어디서 썼어? 그치. 해봐. 어디서 썼어? 네. 그러면 다음처럼 얘도 봐봐. 뒤에가 이렇게 등이 끈으로 된소리로 바뀌어지잖아. 이런 것을 우리가 앞에 이렇게 시옷으로 해가지고 표기를 해준다라는 규칙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러면 다른 거 볼게요. 근데 얘들아, 여기 손바닥에서는 이거 바닥을 해가지고 된소리 되는데 여기에는 왜 시옷 안 썼을까? 여기 공간 있어? 시옷 들어갈 공간? 얘는 공간 없지. 그래서 얘는 안 썼어요. 그러면 괜찮아? 하나만 더 볼게. 자, 얘들아,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 중세국어에 이런 얘기가 있대. 중세국어는 옛날의 국어겠지? 옛날의 국어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손바닥을 다음처럼 썼대. 그럼 얘들 어떻게 써? 시옷을 썼지? 그럼 옛날에는 이거 발음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손바닥이라고 우리가 발음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정확하게는 발음할 때 당이라고 우리가 발음했겠지. 중세 옛날에는 이거 괜찮아? 네. 그래서 다음처럼 자, 이런 시옷 흔적이 점차 없어지면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시옷을 쓰려면은 이렇게 꾸겨서 이렇게 썼어. 근데 지금은 안 써. 이게 차이 이해가? 그래서 이거 토대로 1, 2, 3번 문제 풀어보고요. 이거 풀면은 쌤 답 확인하고 같이 마무리할게요.